자, 어제 수평각 측정 방법 잠깐 하면서 이렇게 야장 기입하고 관측각들 기입한 걸 가지고 결과를 내는 거를 잠깐 설명을 해줬고 백악법까지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줬었어. 그리고 원래는 이거를 작년 2학기 때 토목기출 실습 때 수업을 했었잖아. 그쵸? 수평각 측정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기말고사 공부를 할 때 제대로 안 했는지 많이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자, 수평각 측정 방법에는 크게 뭐뭐 있어요? 측정 방법에는 크게 뭐가 있어? 단측법. 응? 단축법, 단측법, 방향, 방향각법. 야, 책이 안 나와 있냐? 그거 읽는 것도 못해? 단측법, 방향각법, 백악법, 조합각 단축법. 조합각법 있죠. 자, 각각의 특징들을 계산하는 것만 이제 어젠 잠깐 했었는데 계산하는 것만 알면 안 되고 좀 이해를 해야 돼. 자, 단측법이나 백악법 같은 경우에는 관측하는 각이 몇 개라고 했어요, 얘는? 관측하는 각이? 1개라고 했고 방향각법이나 조합각 관측법 같은 경우에는 관측하는 각이 2개 이상 된다고 했었죠. 대신 단측법과 백악법 차이는 뭐야? 단측법은 1개를 관측하지만 1회, 1대회만 관측을 하고 백악법은 2회 이상 관측을 해서 평균을 내는 거고 방향각법이랑 조합각 관측법 같은 경우에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뒤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단측법 같은 경우에는 1개의 각을 한 번만 재면 되다 보니까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그만큼 시간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1개의 각을 한 번만 재다 보니까 정밀도는 어때? 정확도는 다른 방법에 비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부터는 이제 방법을 설명을 해주는 건데 각 AUB 측정을 위해 O에다가 기계를 세웠대. 어제 설명을 했죠. 이렇게 각 A, O, B를 여길 재기 위해서 O점에다가 기계를 세우고 처음에 A를 읽었는데 이게 처음에 읽은 값이라고 해서 초독이라고 불러요. 초독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B를 읽었죠. 그래서 나중에 읽은 값을 종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방금 A 먼저 시작해서 B를 읽었어. 이걸 어제 우리가 배웠는데 뭐라고 배웠어? 정위라고 배웠고 얘를 망원경을 180도 돌리는 걸 뭐라고 했죠? 180도 돌리는 거? 망원경 돌리는 거. 반이? 반전. 완전. 반전시켜서 어떻게 읽게 되는 거야? 반위.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읽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작업이 정의 측정을 해서 이렇게 관측각이 나와서 끝났어. 그럼 그 다음에 여기 나왔죠. 나에서 관측한 값은 정의 관측이고 반위는 B점을 시준한다. 이제는 B가 초독이 되고 A가 종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위 값을 읽어서 둘이 평균을 내면 여기 1개의 각을 측정하는 방법이 단측법이고 백악법 같은 경우에는 방금 했던 단측법의 방법을 여러 번 반복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왜 반복하냐면 그럼 오차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겠죠. 한 번 잰다고 해서 정확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단측법에 비해서 정밀한 거지 수평각 관측법 중에서 제일 정밀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할 때 책에 있는 내용 그냥 이거 문장만 보고 얘가 제일 정밀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단측법에 비해 정밀한 측각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고. 자, 백악법은 수평각 관측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며, 왜냐하면 뒤에 좀 이따 배우겠지만 방향각 법이나 조합각 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측해야 되는 각이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백악법, 반복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여기 어제 나왔었죠. 얘기해줬죠. 측정한 값의 처음, 초덕과 마지막의 차이를, 여기 중요해요. 반복 횟수로 나누어서 평균을 구한다라는 거. 나눈다라는 거. 자, 얘도 방법을 보면 각 A, O, B의 각을 구하고 싶어. 저 5점에다가 기계를 세우고 A를 처음에 시준하면 얘가 뭐라고? 처음에 읽은 값이기 때문에 초독. 그리고 A를 시준한 후에 B를 관측하죠. B를 관측하면 이게 종독이 될 거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관측값을 해서 입력을 해야 돼. 이렇게. 그럼 지금 방금 관측한 방법은 정의법이죠.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해줘야 돼? 또 망원경을 180도 돌려서 반전을 시킨 다음에 반위값을 알아내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이게 반이에요. 점선이 반위.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해서 또 각을 읽어. 두 번째 정의값 읽고 또 반위 읽고 세 번째 정의 읽고 세 번째 반위 읽는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여기까지 B점을 관측해서 기재한다. 이게 정의 관측한 거였고, 이제 다시 A점을 시준을 하고 고정 나사를 풀러서 B점을 관측하면 이거는 두 번째 정의 관측값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했던 거, 두 번째. 그리고 위의 방법을 반복해서 세 번까지 했대.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는 몇 번 반복한 거예요? 세 번까지. 3배각을 구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값을 구하는 방법은 아까 단측법이랑 원리는 똑같은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대? 백악법은 누계각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 잰 거를 다 합해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된다? 나눠서 먼저 각각의 결과를 구한 다음에 얘네 둘을 평균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문장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지. 반복 횟수로 나눠서. 근데 이제 모의고사를 계속 뭐 공부를 제대로 하고 모의고사를 풀고 꼼꼼히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수평각 관측 방법에 대한 이 부분의 문제를 선생님이 모의고사 지금 한 4, 5회 보는 동안 두세 번 냈었어. 그리고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낸 적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 기출에서 이 부분을 나누어가 아니라 어떻게 나왔냐면 곱하여 이렇게 나왔거든. 그럼 이게 이제 틀린 거 답이었어. 그래서 처음에 풀었을 때는 여러분이 틀렸지. 잘 꼼꼼히 책을 안 읽어봤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당연히 공부를 했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나와도 또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꼼꼼히 책도 안 읽고 공부를 안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업 시간에 해줬는데 다시 하는 거고. 아무튼 나눠서 백악법 야장을 보고 평균값을 최종적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방향각 관측법하고 각 관측법 또는 조합각 관측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측정하는 각이 몇 개 이상? 2개 이상일 때 관측을 하는 거죠. 자, 먼저 방향각 관측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방향각을 재듯이 재는 거야. 우리 어제 잠깐 했지만
측선이 있고 도북이 있고 진북이 있어요. 자, 이거 어제 했는데 자, 도북으로부터 각을 재면 무슨 각이라고 했지? 도북으로부터 각을 재는 거. 방향각. 그리고 진북으로부터 각을 재면 방위각이라고 했고 얘네 둘의 차이를 뭐라고 부른다? 좌우선 수차. 왜냐하면 진북을 다른 말로 좌우선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얘네 둘이 차이가 좌우선 수차예요. 우리 여기 했었고 자, 자침편차랑 자북도 했었는데 자, 그래서 보면은 도북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잰 게 방향각이죠. 그래서 여기 나온 방향각 관측법은 이 각들의 방향각을 다 재는 거야. 대신에 여기가 시작이라고 하면은 시작에서 A까지 한 번, 시작에서 B까지 두 번, 시작에서 C까지 세 번 이렇게 방향각들을 다 재는 건데 여러분이 그림을 보면 이해는 하겠지만 중요한 건 방향각 관측법을 말로 설명한 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방향각 관측법은 여기 나오죠. 측점이 아까 2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개 측점이 있을 때 지금 측점이 여기는 3개지. A, B, C 여러 개 측점이 있을 때 중요한 건 시계 방향의 순서에 따라서 A, B, C 등의 각 점을 시준해서 각을 측정하고 기록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될 텐데 그들의 차에 의해서 각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여기다가 체크를 하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이 각을 알고 싶어. A, O, B 사이의 각을 알고 싶은 거야. 측선은 3개지만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건 예를 들어 여기 하나만 알고 싶다고 칩시다. 그런데 방향각 관측법으로 각을 다 재보니까 첫 번째 쟀던 게 30도 그리고 두 번째 쟀던 게 60도 나왔어. 그리고 세 번째 쟀던 게 예를 들어서 91도 나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2번, 3번. 그러면 그들의 차라는 거는 이걸 보고 여기 구할 수 있지. 어떻게 구하면 돼요? 2번에서 1번 빼면 여기만 남잖아. 그래서 첫 번째 2번에서 1번 빼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또 어떻게도 구할 수 있어요? 3번에서 1번 빼고 이거는 뒤에서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30도를 구했어. 그리고 사실은 원래 조합각 관측법에서 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건 뒤에 가고 그럼 여기도 구할 수 있겠지. 여기는 어떻게 구해요? 3번에서 2번을 빼면 91에서 60 빼니까 31도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의 차라는 거는 한 개의 각을 구하기 위해서 측정했던 각들을 빼면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니까 여기 교과서에 있는 지문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때 그리고 일정한 기준이 되는 방향을 제로 방향이라고 한다. 지금 여기를 시작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제로 방향이라고 하는데 여기 볼게요.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서 지금 얘는 보면 여기가 시작이면 지금 다 무슨 값만 측정을 했어요? 정위 관측만 했지. 근데 여기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망원경을 반전시킨다. 180도 돌려서 지금 반전이 상태를 만들고 나가지고
반위값도 관측을 해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 이 방법처럼. 그러니까 굳이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정의 관측하고 반위 관측 둘 다 하면 어떻게 된다?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고 여기 나왔죠? 정의 값과 반위 값의 측정 값이 너무 차이가 심하다. 뭐 1도 1초 이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너무 오차가 심하면 둘 중에 하나를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측을 해야 된다. 다시 측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향각 관측법 방법을 꼭 그림으로 이해하면서 같이 보고 그 다음 중요한 거 마지막 각 관측법. 자, 각 관측법 볼게요. 각 관측법은 이거는 설명을 해줬을 것 같은데 4가지 방법 중에 어떻다? 가장 정확하고 정밀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어디서 사용하냐면 주로 1등 삼각 측량에서 사용을 해요. 가장 정밀하기 때문에. 자, 각 관측법, 조합각 관측법이라는 거는 얘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여기서 잴 수 있는 모든 각을 다 잰다는 얘기야. 그래서 각 관측법이 나온 거고 조합각 관측법 같은 경우에는 조합할 수 있는 각들을 다 관측해라.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걸 써도 상관없지만 얘를 더 많이 쓰죠. 그리고 자, 얘는 방법이 여기가 시작이면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까지만 재면 무슨 방법이야? 방향각 관측법이죠. 방금 여기서 했던 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점을 이제 또 어디로 옮겨? B로 옮겨서 B에서 방향각을 또 재고 C에서 방향각을 또 재고 이렇게 잴 수 있는 각들을 다 재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가장 정밀하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정밀도가 필요한 측량에 이용을 하겠죠. 아까 말한 1등 삼각 측량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여기 나오지. 방향선이 여러 개 있을 때 방향의 측선들이 만나서 만들 수 있는 각 모두를 어떻게 한다고? 측정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해요. 측정한 각을 이용을 해서 기하학적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자, 이제 설명을 해줄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잰 게 뭐 20도, 1번 20도, 2번 50도라고 하고 3번을 한 90도 나왔어. 3번은 90도. 그리고 B로 옮겨서 여기는 만약에 39도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5번이 한 80도. 지금 막 쓰는 거야,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 여기가 50도 나왔다고 쳐볼게. 자, 이렇게 관측이 끝나면 제대로 측정을 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기하학적인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 근데 기하학적인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보이는 대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돼요. 도형 그대로. 자,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 1번이랑 2번을 재서 여기 각을 알고 싶어. A, O, B의 각을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50에서 여기 B, O, C 이렇게 알고 싶어. 그러면 50에서 20을 빼면 되죠. 그러면 50에서 20 뺐더니 30도 나왔어, 처음에. 근데 여기 봐봐. 4번에서 잰 각은 39도래. 그러니까 같은 크기의 각인데 여기서 측정한 값이랑 여기랑 안 맞아버리지.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오차가 생긴 거야. 원래는 제대로 측정을 했으면 이렇게 빼서 구한 거랑 얘 따로 관측한 거랑 어떻게 돼야 돼? 사실은 같아야 되는데 지금 둘 중에 어떤 거를 관측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기하학적인 조건은 이렇게 다 각을 관측하고 뺐을 때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볼게.
지금 6번 하나만 쟀을 때 50도가 나왔어. 근데 5번에서 4번 빼도 구할 수 있죠. 5번에서 4번 빼보니까 41도야. 그럼 얘네도 지금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죠. 이런 식으로 만족시키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고 만족시키지 않으면은 오차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별표 쓸게요.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실제랑 비슷한 최하값을 구한다. 자, 왜 최소 제곱법으로 구하냐면 예전에 한번 얘기해 준 적 있지만 오차값에는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부호를 맞춰주기 위해서 제곱을 해서 최하값을 구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조합과 관측법은 조금 여러분이 공부를 자세하게 해둬야 되는 거는 측정할 수 있는 각 모든 것을 다 측정을 하고 기하학적 조건이 만족되는지 본 다음에 만족하지 않으면 그 오차들을 어떻게 최소 제곱법을 이용을 해서 실제랑 가장 비슷한 값을 구해줘라. 이런 얘기니까 잘 보시고. 자, 이제 여기 보면은 각 관측법 하고 나서 각을 측정할 때 발생하는 오차가 있잖아요. 오차 종류 5가지 정도 여기 책에 나와 있는데 얘는 여러분이 읽어보면 어려운 말은 없어. 기계 오차라는 거는 측정하는 기계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말 그대로. 그래서 기계 구조상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조정을 할 수가 없다거나 수평축이 아예 기계 자체에서 틀어졌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작 부주의는 이건 측정하는 사람이 측정할 때 잘못하는 거겠죠. 부주의해서. 그래서 기계를 세울 때 중심을 잘 못 맞춰서 생기는 구심오차. 구심오차가 평판에도 나오지만 중심을 잘 못 맞춰서 생기는 게 구심오차예요. 그리고 수평을 내가 기계의 수평을 잘 못 맞췄을 때. 그리고 여러분 모든 측량 할 때 보면 삼각대에 나사 있잖아요. 이렇게 꽉 조여야 되는데 그거를 부주의하게 꽉 못 조이면 삼각대가 불완전하고 고정 나사가 풀어져서 당연히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공부하다가 기계 오차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부주의해서 발생한 오차야. 그리고 시준 오차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기계를 여기다가 세우고 목표물을 시준하고 볼 때 그 중심이 여러분 눈금 있잖아. 망원경의 십자선 눈금이랑 보고자 하는 목표물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차. 그리고 또는 뭐 레벨 측량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읽으려면 막대기를 세우잖아요. 여기 표척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 표척이 조금 기울어져 있거나 수직으로 세우지 못하면 시준할 때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자연현상에 의한 오차는 뭐 바람, 햇빛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리고 차고도 내가 잘못하는 거, 잘못 읽었다. 오독은 잘못 읽은 거고, 오기는 뭐야? 잘못 기록한 게 오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오차 종류는 계속 모든 측량 부분에서 다 동일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자, 이거 필기했었어? 다 했었죠. 조합과 관측법에서 관측하는 각의 총 개수 구하는 거 써줬었죠. 2분의 n 곱하기 n-1 이거 썼고,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한 기하학적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조건식의 개수도 있어. 이것도 써줬죠. 조건식의 수는 2분의 이렇게 n-1 곱하기 n-2. 자, 필기를 해두고 여기까지 하면 각 관측법인데 이 부분 있잖아. 각을 측정할 때 발생하는 오차. 우리 책에는 지금 오차 종류에 대한 것만 나와 있죠. 근데 기출문제 18년도에
이 각 오차에 대해서 계산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 여기 없는 내용인데 계산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서 그거를 추가로 필기를 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각을 측정했을 때 발생하는 오차. 여기에 기계를 놓고 우리는 지금 여기를 시준해야 돼. 그리고 또 B를 시준을 해서 예를 들어 각 AOB의 각도를 알아내고 싶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히 A를 시준을 못하고 여기 예를 들어 목표물이 여기 있는데 얘를 제대로 못 보고 이렇게 밑에를 봤다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이만큼 뭐가 발생을 해요?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를 따로 그림을 빼서 보면 일부러 과장되게 확대해서 그릴게요. 원래는 우리가 여기 A를 봐야 되는데 잘못 봐서 여기를 봤어. 그럼 이만큼 측각 오차가 생겨요. 이게 측각 오차고 일부러 이 기호로 써주는 이유는 기호가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이 기능사 책을 공부하다 보면 보통 이렇게 나와 있어서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써주는 거고 얘는 알파라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땡땡은 초란 얘기죠. 몇 초? 자, 그러면 각의 오차가 발생한 만큼 여기도 뭐가 생겨? 이만큼 밑으로 내려가서 읽었으니까 여기는 델타 L이라고 부르고 이만큼 거리에도 오차가 생겼죠. 그래서 이거는 측거 오차라고 해요. 거리를 측정한 거리에도 오차가 생겼다. 측거 오차. 자, 그리고 대신 여기 점 5에서 목표물까지 거리는 이게 선생님이 일부러 크게 확대해서 그린 거지만 여기나 여기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리 L은 수평거리 또는 관측거리예요. 5에서 A를 봤다 해서 관측거리 또는 수평거리라고 해. 자, 그럼 이렇게 보면 어제 정밀도에 대해서 잠깐 해줬어. 정밀도가 뭐냐면 실제 값이 있고 측정했을 때 발생한 오차 또는 차이, 실제 값 중에 얼만큼 차이 났냐 이걸 가지고 정밀도를 따진다고 했었죠. 어제 문제를 풀었어.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아. 그래서 식을 일단 하나 정리를 해 줄게요. 정밀도 n분의 1은 수평거리 분의 여기 거리분의 거리가 발생한 오차. 전체 거리 중에서 이만큼 오차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렇게. 자, 일단 기호만 적어도 얘는 기호를 외울 게 아니라 의미를 외우면은 의미를 이해를 해야 쉬워. 얘는 로우라고 읽고 얘는 뭐냐면 기억나는지 보자. 1라디안은 몇 초예요? 20, 62, 65초였죠. 그래서 이게 1라디안을 의미를 해. 즉 2062, 65초. 그래서 얘는 고정이에요. 얘는 고정이야 무조건. 자, 그래서 다시 해볼게. 정밀도는 실제 값 중에 오차가 얼마나 발생했냐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긴 보면 거리 L 중에 이만큼 거리가 오차가 발생했다. 또 각 1라디안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각오차가 얼만큼 발생했다. 이게 세 개 다 같아야 돼.
자, 그럼 이 식을 이용을 해서 방향각 오차, 각 오차 알파 초는 어떻게 구해요? L분의 델타 L에다가 넘기면 되지, 이렇게. 이제 만약에 문제에 값들이 다 주어지면 이렇게 구하면 되고, 반대로 이제는 얘를 구하라고 물어봤어. 측거 오차를 구하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델타 L은 여기다가 이번에는 L을 위로 올려주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정밀도를 구하라고 물어봤어. 정밀도. 그럼 그냥 거리분의 거리 오차 또는 1라디안분의 이거 이렇게 해주면 돼요. 3번. 자, 그래서 얘를 꼭 필기를 해두고 지금 기출에는 한 번 나왔는데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기능사 문제를 먼저 풀고 기출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28번부터 풀어볼게. 자, 아까 선생님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했는데 보통 그림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공부해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 뭐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볼게요. 어느 측점에서 거리가 20.5km 떨어진 두 개의 지점이 있대. 두 개의 지점이 이렇게 있어. 둘 다 20.5km 떨어졌어. 근데 두 지점의 거리는 몇이다 지금? 2m예요. 그럼 여기 사이 각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를 각각 외우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은 그냥 이거 하나 외우면 바꾸면 되니까 이거를 외웠으면 좋겠거든. 왜냐면 이걸 세 개 다 외우면 결국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를 하나 외우면 아직은 바로 못 외웠을 수도 있으니까 거리 L분의 차이 나는 거리 있죠. 델타 L은 1라디안분의 각의 차이다. 그쵸? 선생님 이걸 로 대신에 그냥 1라디안으로 썼어. 기호가 어려우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얘를 물어봤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알파 각도는 L분의 델타 L 곱하기 얘를 넘겨줘야겠죠. 그리고 거리 L이 지금 20.5km 분의 차이가 2m 곱하기 1라디안은 항상 몇 초다? 2062 65초다. 이렇게 해서 단위 바꾸고 계산기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굳이 계산하는 건 하지 않을게요. 식 세우는 것만 연습을 해보자. 자, 그 다음에 29번 볼게. 똑같아. 거리가 2km 떨어진 두 점이 있대. 똑같이 2km씩 떨어졌는데 얘네 사이에 지금 이번에는 가고차가 주어졌네. 여기 가고차가 몇 초? 3초 났어요. 3초. 그때 그러면 얘네 둘 점에 거리 오차는 얼만큼 발생하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이걸 먼저 세워. 그럼 전체 거리 L분의 거리 오차 델타 L은 1라디안 분의 각 오차죠. 근데 이번에는 뭘 물어봤어? 거리 오차를 물어봤기 때문에 델타 L은 1라디안 분의 알파에다가 L을 넘겨주니까 1라디안은 계속해서 206265초로 하고 가고차가 3초 곱하기 전체 거리가 지금 2km네요. 이렇게 해서 얘는 지금 센치로 바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2.9cm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풀어볼게요. 자, 3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밀도에 대해서 물어봤어.
다각 측량에서 측선의 정밀도와 측각의 정밀도가 같아야 되는데 거리 정밀도가 5000분의 1이래. 그러니까 정밀도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했어. 얘가 지금 거리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거리 정밀도고 얘가 뭐가 돼야 돼? 각의 정밀도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얘네 둘이 지금 같아야 돼. 근데 거리 허용 범위 정밀도가 5000분의 1이래. 그럼 얘도 몇 나와야 돼요? 똑같이 5000분의 1이 나와야겠죠. 자, 그럼 이걸 보고 측각 오차의 허용 범위 알파는 몇이냐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알파는 5000분의 1에 1라디안을 위로 넘겨주면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얘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긴 한데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능사 책에서 문제를 꼭 풀어보고 이제 바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볼 건데 18년도에 한번 나왔었거든. 자, 18년도 5번 문제 이거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이 1라디안을 2062-657로 외우는 건 당연해. 근데 공무원 시험에선 계산기가 없으니까 2062-657를 쓰면 계산이 복잡해지겠지. 그래서 아예 여기에 조건을 그냥 2만으로 해라. 20만으로 해라. 이렇게 주어진 거니까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어. 은서 정답.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는 여러분 만약에 이 그림이 없었으면 없었다고 치자. 없었다고 치면은 여러분이 처음 봤으면 이게 측가고차 문제인지 헷갈렸을 수도 있어, 솔직히. 근데 이게 아예 대놓고 그림이 주어졌잖아. 그래서 바로 풀 수 있는데 문제를 그냥 해석을 해볼게요. 그림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 측점 A, 여기가 시작이지. A에다가 기계를 세우고 거리가 400m 떨어진 지점에 있는 B를 원래는 프리즘을 세우고 지금 시준에서 읽고 싶은 거야. 근데 측점 B를 정확히 못 봐서 여기 봐봐. 여기 나와 있죠. 기울어져 있대. 그러니까 B-라는 말이 따로 주어지진 않았지만 기울어져 있다는 거는 오차가 발생했구나 라고 해서 보고 몇 센치? 2cm가 프리즘이 기울어졌다. 여기 힌트는 직각 방향이라는 거는 이렇게 위로. 만약에 직각 방향이라는 말이 없었으면 이게 조금 이해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직각 방향이라는 말이 없으면 뭐 이렇게 오차가 발생한 건지 이렇게 발생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직각 방향으로 프리즘이 기울어져 있어서 이렇게 생겼고 거리가 오차가 발생하면서 발생하는 여기 가고차는 얼만큼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기호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한 거는 기능사 책에는 알파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표현하는 사람 마음인 거지. 알파로 써도 되고 얘는 로마자로 입실론이라고 있는데 입실론이라고 해도 되고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호를 외운다고 그냥 생각 없이 이걸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야. 이 모양을 외운다고. 자, 그래서 보면은 거리 정밀도는 실제 값 400m 분의 차이 2cm죠. 그리고 각 정밀도 구할 때는 각의 기준이 뭐라고 했어? 1 라디안. 선생님은 그냥 1 라디안으로 써요. 1 라디안 분의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각 오차. 그냥 x라고 써도 돼.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400m 분의 2cm에다가 1 라디안을 올려줘야 되지. 이렇게 해서 풀면 돼. 근데 이제 단위를 환산해야 되니까 선생님은 400m를 cm로 바꿀게요. 그러면 공이 2개 생기고 2cm. 자, 중요한 건 1라디안에다 2062 6호초 쓰면 안 되고 조건 주어진 거 갖다가 써야 되죠. 그러면 공 없어지고 4 떼지면 10초가 이 사이에 발생한 각 오차가 10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10분 좀 쉬고 한 번 더 할까요? 오늘 토목일반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할 건데 얘 내가 너네가 공부했는지 공부 안 하는지 보려고 대놓고 얘기하지만 모의고사에 냈어. 당연히 숫자는 바꿔서 냈든 뭐 똑같이 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냈다고 얘기했다는 거는 공부 좀 하라는 얘기예요. 자, 10분 쉬고 50분에 이어서 할게요. 9시 50분.